소비자물가 지수는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특정 기간 동안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대표적인 품목들의 가격 변화를 종합하여 계산하는 CPI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정부는 CPI를 바탕으로 금리 정책을 조정하고 연금과 복지 혜택을 조정하며 경제 전반의 상태를 평가한다. 2023년 1월에 CPI가 100, 2024년 1월에 CPI가 105라면 이는 1년 동안 5%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의미이다. CPI가 오르거나 내릴 때 이자의 실질적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 전반과 개인 재정 상황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만약 명목 이자율이 5%이고 인플레이션율이 3%라면 실질 이자율은 2%이다. 명목 이자율은 금융기관이 대출이나 예금을 제공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명목 이자율을 인상한다. 돈의 실제 구매력을 반영하는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값이다.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면 명목 이자율이 상승할 수 있지만 실질 이자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인플레이션은 5%이고 명목 이자율이 7%로 상승하더라도 실질 이자율은 2%로 유지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대출받은 금액의 실질 가치가 감소하므로 대출자의 부담은 줄어들지만 예금을 통해 얻는 이자의 실질 가치가 감소한다. 명목 이자율이 상승하더라도 실질 이자율이 낮아지기에 인플레이션은 대출자에게 유리하고 예금자에게 불리하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중앙은행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명목 이자율을 낮출 수 있다.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명목 이자율에서 디플레이션율을 더해야 실질 이자율이 계산된다. 만약 명목 이자율이 2%이고 디플레이션율이 1%라면 실질 이자율은 3%이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대출받은 금액의 실질 가치가 증가하므로 대출자의 부담이 늘어난다. 고정 이자율 대출의 경우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원리금 상환의 실질 부담이 커지지만 예금을 통해 얻는 이자의 실질 가치가 증가한다. 명목 이자율이 낮더라도 실질 이자율이 높아지기에 디플레이션은 대출자에게 불리하고 예금자에게 유리하다. 명목 이자율이 5%인 상황에서 물가가 10% 하락하면 실질 이자율이 15%로 상승하게 되어 대출자의 체감 이자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명목 이자율 5%에서 인플레이션율 10%를 더하면 실질 이자율은 15%가 되는 셈이다.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돈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대출자가 갚아야 할 돈의 실질 가치는 높아진다. 따라서 대출자가 대출금을 상환할 때 실제로 더 많은 가치의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 1929년 대공황 이후 시작된 기나긴 불황 동안 소비자 물가는 거의 27% 이상 떨어져 경제 전반에 강력한 충격을 준다. 1929년 9월 CPI는 17.3포인트였는데 1933년 5월에는 12.6포인트까지 떨어진다. 12.6에서 17.3을 뺀 값을 17.3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나온 변화율 0.2717%로 변환하면 27.17%가 나온다. 1929년에서 1933년 사이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단 3년 만에 27% 이상 떨어지며 은행 4,000곳 이상이 파산했으니 디플레이션의 위력은 엄청났다.